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부패 방지 정책과 권력 남용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김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국장은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로 청렴 정책과 부패 영향 분석 등 중요 업무를 총괄해왔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김 국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다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서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에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결정 이후 야당 추천 권익위원이 사임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사건에서도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은 특혜로 규정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국장이 남긴 유서에는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괴롭다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정치평론가 박모 씨는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권력 남용과 부패 방지 기관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치적 타살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권익위 내부 실무자들이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권익위를 망가뜨렸다며 김건희 씨 한 사람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긴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청렴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비리를 덮는데 앞장선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권력자들의 잘못을 밝히려다 희생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을 제출받고도 열흘이 넘도록 동일성 검증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무려 열흘이 넘도록 김 여사에게 제출받은 명품백 동일성 검증에 손도 대지 않고 있다며 무슨 압수물이든 이미 제출 물건이든 그것이 진짜인지 여부를 감식하는 건 모든 수사의 기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소환하면서도 진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 검증,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참으로 뻔뻔스럽다.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고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권익위 수장인 유철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어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권익위가 정권의 홍보부서로 전락한 것 같다며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익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행정학과 교수 최모 씨는 권익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위원장 인선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부패 방지 시스템과 권력, 견제 장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공직자들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한 공직자의 생명을 앗아간 이 비극적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16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만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수사기관 전체 증가분의 64%를 차지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가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김모 씨는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 자료를 검찰이 조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신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이모 씨는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는 즉각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정보인권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제3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다른 행보들도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복회 관계자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언론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사설을 통해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임명해 갈등을 자초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50대 이상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치학과 교수 박모 씨는 이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주장은 과장됐다며 정부와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법학과 교수 최모 씨는 이는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이모 씨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급증과 정부의 논란적 인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부산 중구 부평강통시장 방문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주 부평강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상인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라고 말하자 아휴 어떡하지라는 반응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시민 박모 씨는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 대출금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